저는 삼성전자 판매라는 회사를 다녔고 5년 차였는데 전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매년 달랐죠. 그래서 내가 신입사원일 때 초반에가 4천이었고 그 다음에 5천, 6천, 7천 그리고 마지막 퇴사할 때 제가 1년 채우지 않았으니까 6천 이렇게 퇴사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갈 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믿어준 회사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뽑아준 게. 제가 실제로 면접 때 받은 질문도 경험이 없는데 왜 뽑아야 돼요? 이거였거든요. 근데도 뽑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진짜 책도 많이 읽었고 제가 더 잘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꼼꼼하게 내가 더 잘 챙겨드려야지. 다른 분들은 안 했던 뭔가 사용법이나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제작해서 보내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과로 이어지는 수밖에 성과로 없는 거죠. 이어지고 제가 하지 않아도 소개 건이 진짜 많아졌어요. 이 친구한테 해봐. 이 친구 네. 잘하더라. 네. 당연히 영업직이니까 돈 많이 받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회사 동료들, 그 다음에 선후배님들, 팀장님 대우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믿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터치도 잘 안 하고. 터치를 안 하고. 알아서 잘하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회사 안에서 성취감을 엄청 잘 느끼셨던 거네요. 맞아요. 엄청 많이 성취감을 느꼈고, 그러다가 제가 거의 한 3년차? 4년차 됐을 때 거의 성취감의 맥스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달에 3억 5천인가를 판매를 했어요. 근데 3억 5천을 판매하려면 정말 네. 힘들거든요. 갈아 넣었던 거죠. 어떻게 네, 보면.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니까 갈아 넣었어요. 진짜 쉬는 날도 없었고 아침부터 밤까지 다 하고 돈이 계속 나한테 채워지는데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난 일하고 계속해서 뭐 고객 관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돈 쓰는 거는 택시비밖에 없어. 강박관념이 저가 특히 심했던 것 같은데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절대 없으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연락이 상대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항상 켜둬야 되고, 정말 심한 건 사실 영화를 아예 못 봐요. 2시간 반 그 정도 핸드폰 꺼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못 참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핸드폰 오지 않을까? 이런 계속 생각에 신경이 가 있는 거죠. 신경이 가서 영화를 아예 못 봐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요. 불안한 거죠.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이게 웬만하면 전화가 온다는 건 항상 무슨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못 받는 너무 거죠. 부담스러운 거고. 부담스러운 거죠. 콜포비아. 네. 네. 아예 쉼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 아예 이제 쉼이 없고 이제 친구랑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이제 제가 막 답장을 하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런 게 많고, 동기들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휴대폰 잡고 있어요. 다 똑같구나. 다 똑같아요. 네. 그런 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커져서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를 싫어하는 좀 저를 발견했어요. 사람이랑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영업 직군도 잘 맞았던 네. 사람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되고 있구나. 네. 그걸 발견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모든 사람 긍정적인 언어 이런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단어의 느낌이 회피형, 방어형 단어들만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그 단어가 저에게 주는 영향이잖아요. 영향이 정말 커요. 제가 방어하는 말을 하게 되면 저는 오늘 그런 사람이고 회피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쁨의 단어들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네. 이게 당연히 근데 성과가 늘어날수록 그런 단어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 명인데 제가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저의 캐파보다 안 더 되죠. 크니까. 근데 회사에서 기대하는 건 제 캐파가 늘어나길이거든요. 근데 이때 저는 제가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해가 제가 진급한 해였어요. 그런 연봉이 더 뛰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진급도 되게 쉽지 않은 진급의 해여가지고 내가 쟤네 제꼈다. 내가 얘 제꼈다. 근데 내가 왜 됐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을 정도로 됐었는데 더한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행복이 없다. 승진을 했음에도. 네.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한테 최고의 보상이 성과급이랑 승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어찌 됐던 4년차, 5년차까지 버티고 승진을 내가 얻었는데도 그때서야 딱 알게 된 거죠. 맞아. 내가 승진을 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네. 돈 오르고 승진해서 대우도 훨씬 좋아졌는데 나는 똑같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원래 퇴사 안 하는 사람들이 나 퇴사할 거야 이러는 거 알죠? 퇴사무새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퇴사 진짜 하는 사람들은 퇴사한다는 소리 그때부터 안 하거든요. 묵묵히 그냥 묵묵히 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냥 투명인간처럼 할 거 하고 맞아요. 말도 없고. 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나 퇴사할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든 순간부터 제가 진급하고 나서부터 퇴사한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사람들은 진급해서 안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선물이다. 마음은 달랐다. 아무 생각 없이 혼자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회사에서 그 1시간이 제일 저한테 꿀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운이 좋게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회사 안에 딱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충전하고 왔으니까. 충전하고 왔는데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점심시간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뭐 쓰지도 했으니까. 많이 쓰는 사람인데 많이 쓰고 왔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잘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감정을 잘 알아차릴 정도로 저를 잘 알아서 그날 딱 나는 이제 더 이상 회사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1시에 했고 4시 반에 그날 말했어요. 와 3시간 반 만에 네. 나 연봉 6, 7천 버리고 그냥 나가겠다. 버리고 나가겠다. 팀장님 반응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셨어요. 우발적으로 나온 거다 저거. 네. 왜냐면 그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말하는 저도 제 자신을 좀 믿지 못하긴 했었어요. 내가 하는 게 맞나? 근데 우선 말은 나오고 있고 그래도 일단 한번 질러보자. 일단 하자 질러보자였어요. 퇴사를 지른 다음에 퇴사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수익수단이나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지르고 나왔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받는 마지막 월급이네. 맞아. 그러면서 저는 엄청 불안했거든요. 저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쳤어요. 퇴사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 근데 우선 막 신용카드를 만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라. 네, 그거 만들라는 거여서 이제 나에게 그런 게 없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알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나가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행복하지 않아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나오면 행복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만큼의 기대감으로 버텼고 사실 분명히 제가 퇴사를 번복할 거라는 스스로 저를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유럽 여행 티켓을 바로 그냥 그냥 끊었어요. 나 번복 못하게. 번복 못하게. 근데 혼자 하면 또 회사 다시 갈 것 같아가지고 동생을 꼬셨어요. 친동생. 친동생을. 그리고 엄마까지 꼬셨어요. 세 분이서 다 같이 몇 박으로. 21박 23일을.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퇴사는 하고 싶은데 더 확실하게 전 없었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나가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하나 하자. 그래서 저는 그때 뭔가 모녀 여행을 계획을 한 거죠. 어쨌든 뭔가 이런 거라도 있어야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내가 우선 나가겠다. 번복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비행기 값이 한 5, 600 써서. 저는 가가지고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가가지고 잘 즐기지도 못하고 그럼 간다면 뭐 하지? 돌아가서 뭐 해야 되지? 이제부터 진짜 나는 소속도 없고 월급도 없네. 이러면서 불안감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유럽에서 괜찮으셨나요? 안 괜찮더라고요. 걸으면서 볼 땐 즐거운데 숙소에 딱 와서 자기 전에 어두울 때 그때부터 살짝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왜 유럽 여행에 가서 구직 어플을 들어가는지가 돈도 많이 썼고.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 갔다 온 추억인데 그 여행 안에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랬다 생각했는데 제 동생과 저희 어머니께서 성격이 너무 안 좋다고. 까칠하다. 너무 까칠. 도대체 여행 와서 이렇게 까칠하게 할 거면 왜 오냐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말은 안 했는데 제 여기서 불안함이 계속 나왔나 봐요. 그쵸. 예민해지죠. 예민하나 봐요. 그래서 막 여행 갔으면 쓰면 되는데 아끼게 되죠. 갑자기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뭔가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퇴사한 다음에 월급이 없어지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내가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거야. 맞아. 근데 생명수 한 보트를 들고 있어. 이게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월급인 거야. 맞아. 그러다 우리가 엄청 찔끔찔끔 먹게 되잖아요, 이거를. 네. 딱 그때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되게 그날 가서 찔끔찔끔씩 먹게 되고 제가 퇴사를 하면서 또 내게 같이 가자 이렇게 간 여행이었어요. 또 그때는 좀 쿨하게. 왜냐면 그때는 회사 아니었으니까. 회사 아니었으니까 쿨하게 퇴직금? 오케이 한 번에 다 태워. 그래서 추진해. 진행시켜. 그렇게 퇴사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좀 아끼게 되고 그쵸. 좀 보게 되고 오늘 환율 막 보고